구순성 증인, 통행명령장에 따라서 온 건가요? 그냥 마음이 변해서 온 건가요? 동행명령장에 의해서 왔습니다. 네. 조윤선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봤어요. 대단히 법리적 해석을 하면서 제출했던데 장관입니다. 현직.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서야 되는 것은 임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오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 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응해서 이미 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러면 증인께서는 여전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증인이 깊이 관여해 왔다는 그 사실을 지금 현재 부정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럼 그동안에 국회에서 국감 때도 했고요. 국정조사 이합전 기관 때도 했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는 이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고발이 된 피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발이 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다시 재차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미 저를 고발을 하셨고 저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 관한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되었던 아니면 검찰이 되었던 그러니까 저를 소환하는 당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증인, 블랙리스트 부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털고 가야죠. 새로움을 위해서. 예, 간단하게 좀 답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번 이 오후에 제가 발언 이렇게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이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 위원장님께 청해서 듣기로 하고,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괄하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실무책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는데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에 문화융성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지금 9,473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문화융성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대학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허락하시면 제가 마련해온 이 문안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질용 전 장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김소영, 신동철, 정관주 그 밑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증인이 정무수석 할 때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 그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재차 말씀 올립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 답에만 이야기 나중에 그 설명을 따로 얻어서 하시더라도. 예,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블랙리스트를 뛰어넘는 적군파 리스트,
네? 그 적군파 리스트 모르세요?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보수까지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그 적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군파 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화이트 리스트도 있더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 그 부분에 증인께 관해서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블랙리스트 부분들은 특검에서 이미 다 확인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주관하고 했던 총책임자로서 입장을 말씀 한번 해보시라 말씀이에요. 의원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마련해온 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락 하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보고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문건 준비해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시라고. 의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에서 제게 허락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장관 없는 취임 이후에 사정이라는 것을 10월부터 해명해 주시기를 11월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내부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전략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 있죠. 의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그러면 지금 뭐하러 나온 겁니까? 국정조사 한번 보고 내 문건으로 보고하면 되지. 그때그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그때그때 답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건 업무 보고 때 하실 이야기고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황교안 대행이 이 부분이 흔히 말해서 그때 팀장을 맡았었죠. 문체부 내에서. 그 부분은 특검 조사에서 다 소상히 밝혀서 이제 제기됐던 의혹을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의원님,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런 사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후에 제가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의원님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는데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에 문화융성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지금 9,473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문화융성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대학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허락하시면 제가 마련해온 이 문안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김소영, 신동철, 정관주 그 밑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증인이 정무수석 할 때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 그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재차 말씀 올립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 답에만 이야기 나중에 그 설명을 따로 얻어서 하시더라도. 예,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네네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 관한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되었던 아니면 검찰이 되었던 그러니까 저를 증인. 소환하는 당국에 네,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증인, 블랙리스트 부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털고 가야죠. 새로움을 위해서. 예, 간단하게 좀 답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번 이 오후에 제가 발언 이렇게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이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 위원장님께 예, 청해서 네. 듣기로 하고.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괄하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실무책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그런입니다. 구순성 증인 통행명령장에 따라서 온 건가요?
그냥 마음이 변해서 온 건가요? 동의 명령장에 의해서 왔습니다. 네. 조윤선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봤어요. 대단히 법리적 해석을 하면서 제출했던데 장관입니다. 현직.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서야 되는 것은 임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오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 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응해서 이미 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러면 증인께서는 여전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증인이 깊이 관여해 왔다는 그 사실을 지금 현재 부정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럼 그동안에 국회에서 국감 때도 했고요. 국정조사 이합전 기관 때도 했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는 이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고발이 된 피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발이 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다시 재차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미 저를 고발을 하셨고 저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블랙리스트를 뛰어넘는 적군파 리스트. 네? 적군파 리스트 모르세요?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보수까지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그 적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군파 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화이트 리스트도 있더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증인께 관해서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블랙리스트 부분들은 특검에서 이미 다 확인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주관하고 했던 총책임자로서 입장을 말씀 한번 해보시라 말씀이에요. 의원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마련해온 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락 하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